자, 코사인 제1법칙부터 시작을 했었었는데 선생님이 코사인 제1법칙을 말씀드리면서 코사인 제2법칙 넘어가는 이유는 코사인 제2법칙의 유용성에 대해서 너희가 좀 한번 생각해 보셔라라는 뜻이야. 코사인 제1법칙은 뭐였습니까? 라고 하시면 누가 열심히 복습했나 좀 보자. 코사인 제1법칙에서 너희한테 필요한 조건은 뭐였었지? 자, 아무도 안 하셨나요? 네. 민망하네 약간? 네. 네, 두 변, n 두 각인데 사실상 삼각형에서 두 각을 알고 있다는 얘기는 세 각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상 각 세 개를 다 알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변 두 개를 알고 있어야 나머지 변 하나를 알 수 있다 이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에서부터 B까지 여기를 C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각을 B라고 합시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각을 이 변을 변 B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각 C라고 얘기하자고요. 그렇게 되면 현재 우리가 이 상태에서 모르고 있는 게 BC 라고 하는 스몰 a라고 하는 변의 값을 모르고 있겠죠.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시면 코사인 제1법칙도 갖고 있는 의미가 없는 건 아니야. 존재는 해. 무엇이냐면 내가 만약에 삼각형에서 어떤 변의 길이를 구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인 삼각형에서 가장 기본적인 도형은 직각삼각형이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너희가 수선의 발을 내려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어. 따라서 각 A에서 BC의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탄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시면 주어진 변, 주어진 각이기 때문에 녹색 선분의 길이의 값을 계산할 수 있게 되지. 현재 이 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시면 얼마? C 코사인 B 이렇게 표현되겠다까지 아시겠어? 자, 마찬가지로 주어져 있는 변, 주어져 있는 각이 있기 때문에 주황색 선분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B 코사인 C 이렇게 표현되겠지. 여기까지님. 자, 그러면 얘네 두 개 값을 더함으로써 우리가 스몰 a라고 하는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다라는 것까지는 아주 쉽게 상상이 되는데 문제는 쉽게 유추가 되다 보니까 그만큼 쓸 땐 별로 없다고.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써봅시다. a라고 하는 선분의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a는 b 코사인 c 더하기 c 코사인 b 라고 표현이 되더란 거야. 자, 하나 구해냈으면 특징 좀 보실 건데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해석해 드렸었어. 오른쪽 우변을 우리한테 주어진 것이라고 해석했고 왼쪽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라고 봤을 때 주어진 것은 BC는 두 변이고 C하고 라지 B하고 라지 C는 각이니까 두 개의 각과 두 개의 변이 있어야 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사실상 각 두 개가 주어졌다는 얘기는 모든 각이 다 주어졌다는 얘기가 똑같을 얘기니까 별 의미 없다. 오케이. 다만 우리가 A를 구하는 데 있어서 B하고 C가 필요로 하더라 라는 것까지 잡아내게 되면 만약에 현재 내가 B가 구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뭐하고 뭐가 필요하겠어? A하고 C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겠지. 따라서 이 상태에서는 A 코사인 C 더하기 C 코사인 A라고 쓰실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마찬가지 이유로 C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보시면 B하고 A가 필요할 것이니까 A 코사인 B 더하기 그 다음에 B 코사인 A 이렇게 써지게 되겠지. 됐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각각의 항한테, 각각의 시간대 우리가 다른 값들을 곱해주면서 식을 조금씩 변형했었는데 첫 번째 변형은 뭐였었냐면 가장 위에 있는 식 양변에 뭘 곱하자? A를 곱하자. 그러면 좌변의 값은 A 제곱이 될 것이고 우변의 값은 AB 코사인 C 더하기 AC 코사인 B라고 표현이 되겠지. 두 번째 식에는 양변에 B를 곱하게 되면 좌변은 B 제곱이 될 것이고 우변은 AB 코사인 C 더하기 그 다음에 BC 코사인 A 이렇게 표현이 될 거라고. 자, 마지막 식 역시 양변에 C를 곱하게 되면 좌변은 C제곱 우변은 AC 코사인 B 더하기 그 다음에 BC 코사인 A라고 표현이 된다까지 됐지. 자, 이런 상황에서 가장 위에 있는 식에서 밑에 있는 두 식을 순차적으로 빼주기 시작한다면 좌변의 결과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좌변의 결과일 것이고 우변의 값은 AB 코사인 C와 AB 코사인 C가 동일하니까 없어질 것이고 자, AC 코사인 B와 AC 코사인 B가 역시 동일하니까 없어질 거 아니야. 남아있는 건 두 개의 항이 남게 돼 있는데 둘 다 마이너스 볼을 달고 나온다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오른쪽 우변은 마이너스 2배의 BC 코사인 A가 돼. 자, 요 식을 정리하시게 되면 우리가
a제곱만 남겨놓고 좌변을 우변값을 b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배의 bc 그 다음에 코사인 a라고 정리할 수 있게 되는데, 현재 우리가 빨간색으로 쓴 식을 우리는 코사인 제2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이 코사인 제2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까지 생각해 보시게 되면, 코사인 제1법칙하고 동일하게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구할 수 있습니까에 대한 구분이 필요해. 그러면 오른쪽 우변에 있는 값을 우리가 필요한 값이라고 생각했을 때, 자, 내가 지금 필요한 값을 봤더니 스몰 b와 스몰 c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보이실 거야. 얘네들은 뭐 4번 써 있긴 하지만 사실상 2개의 변이 길이가 되지. 그리고 각은 라지 A 하나만 각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내가 아까 전 코사인 제1법칙하고는 다르게 현재 이 상태에서 새로운 변을 하나 구하려고 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라고 하시면 나머지 2변이 필요한 건 동일한데, 오케이? 자, 각의 개수는 몇 개만 필요하다? 1개만 필요하다라는 상태야. 그리고 그 각은 정확하게 내가 구하려고 하는 변의 대각이야. 이해하시겠니?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 텐데, 단순히 저 공식을 암기하고 있는 것보다 삼각형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훨씬 더 중요한 상태야. 자, 이렇게 있다라고 칩시다. 너희가 앞으로 보게 될 도형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도형의 모습인데, 쌤이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도형의 모습이라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삼각형의 입장을 갖고 있어. 오케이? 자, 너희가 이제부터 도형을 바라볼 때 가장 기본적인 도형이 뭐라고? 삼각형이야. 우리는 사각형이 나오든 오각형이 나오든 그 어떤 도형이 나왔을 때도 항상 삼각형으로 쪼개서 보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두 번째는 내가 이 도형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는 것이냐라는 것인데, 내가 이 도형을 쭉 보니까 주어진 조건들이 변 2개와 각 하나를 줬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러면 가장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 해야 될 행위가 뭐냐면, 나는 나머지 변을 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보라색 변의 길이를 구해보려 할 건데, 이걸 우리 잠깐 x라고 놓으면, 자, 그리고 여기는 공식 적용시키는 연습할 거다. 아가들아, 너희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전에 A, B, C의 위치를 좀 파악해 보시면, 현재 여기 있는 이 각을 A라고 하였을 때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가 스몰 a였었지. 그리고 B하고 C는 A를 제외한 나머지 2변인데, 어차피 걔네들은 제곱해서 더할 거기 때문에 교환법칙 성립하고, 곱할 거니까 교환법칙 성립해서 누가 B이고 누가 C인 건 상관이 없어. 아시겠어? 즉 내가 지금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것은 각도와 마주보는 변이야. 아시겠니? 그리고 나머지 2변은 그냥 B, C 아무 자리에 갖다 놔도 상관없다는 얘기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좌변의 값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좌변의 값은 x제곱으로 써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 제곱 써지는 거 조심하셔. 오케이? 자, 얘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시면, 얘를 제외한 나머지 2변의 값을 각각 제곱해서 더하겠다라는 상황이니까 4 제곱하시면 16, 그 다음에 6 제곱하시니까 36, 그리고 마이너스 2배까지 그냥 들어오게 돼. 오케이? 그리고 나서 앞에서 우리가 제곱했던 4하고 6의 값을 한 번씩 곱해준다. 이 상태에서 마지막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x의 대각에 해당하는 코사인 값을 곱하겠다는 것인데, 자, 이 순간에 코사인 60은 우리가 굳이 쓸 필요가 없는 정보지 않니? 자, 코사인 60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머릿속에 위로 길쭉한 삼각형 떠올리시고 코사인 값 읽어버리시면 얼마? 2분의 1이다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2분의 1을 바로 곱해주시면 되는 거야. 되니? 자, 요거 계산 좀 해보시면 여기 약분 될 것이고, 얘가 24니까 여기 10이 남아서 남는 건 최종적으로 28 남겠다 이해하시겠어? 됐어. 자, 따라서 x의 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시면 루트 28이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나오긴 하나 x의 값은 길이였기 때문에 양수라는 것이 보장이 될 것이고, 자, 그런 의미에서 2 루트 7이라고 쓰시면 마무리가 되는 거다. 이해하시겠어? 자, 하나만 더 연습하자.
자, 역시 마찬가지로 삼각형이 어떻게 위치하고 있든 상관없어. 뭐 마치 A가 꼭 밑변이어야 한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얘기야. 처음엔 뭐 아주 간단한 공식 적용시키는 건데 너희들이 아까 전에 선생님 보여줬던 그 공식을 달달달 외우는 것도 뭐 중요하겠지만 오케이? 그거보다 그 공식을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냐는 것을 도형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해. 오케이? 자, 그럼 삼각형이 존재하고 있고 삼각형이 봤을 때 나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조건들이 주어졌습니까? 하나씩 따져보겠다고. 봤더니 두 개의 변의 길이를 주어졌고 각 하나를 주어졌어. 자, 선생님 오늘 조금 있다가 여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드릴 것인데 그 중에 첫 번째, 그럼 난 여기서 뭐 할 수 있습니까? 나머지 변 하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연습시켜드리고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부터까지 이 변의 길이를 x라고 하였을 때 x의 값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겠다 이해하시겠니? 자, 그러면 아가들아, 현재 이 상태에서 x의 값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것은 코사인 제2법칙에 의하여 x제곱은 자, x를 제외한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이 필요하니까 3의 제곱이 9일 것이고 7의 제곱이 49지. 그리고 마이너스 2배까지 그냥 자연스럽게 오셔. 자, 그 상태에서 3 한 번 곱하시고 7 한 번 곱하신 다음에 오케이. 자, 여기 있는 요 45도라고 하는 값에 코사인이 필요한데 코사인 45도는 얼마에 해당합니까? 라고 생각해 보시면 루트 2분의 1이었지. 오케이. 따라서 현재 이 자리에 루트 2분의 1을 갖다 쓰시면 된다. 그리고 잠깐 스톱. 여기 봐봐. 너희들 교과 과정이 개편되면서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풀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면 잘 봐. 얘를 좀 정리해 보시면 이런 뜻이 된다. 얘네들이 더하니까 58이고 오케이? 여기 유리화해서 계산해 보시면 21 루트 2지. 그래서 마이너스 21 루트 2가 나오게 되는데 오케이? 만약에 너희들한테 현재 이와 같은 상황이 이렇게 연출되게 되면 오케이? 너희는 더 이상 x의 값을 구할 수가 없어. 이유가 뭐겠어? 그렇지. 이중근호 탄생해서 그래.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x의 값은 여기 있는데 걔를 제곱한 게 58 마이너스 21 루트 1에. 그럼 만약에 내가 x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루트를 씌워버리게 되면 루트 안에 루트가 있는 이중근호 상태가 된단 말이야. 근데 너희가 무리식에서 이중근호를 배운 적이 없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 따라서 전혀 이런 상황은 나타나지 않을 상황인데 만에 하나 행여나 이런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면 너희한테 이중근호를 풀어라라는 상황은 아니야. 아시겠어?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달라는 것이냐면 내가 현재 여기서 코사인 제2법칙을 통해서 바로 다이렉트로 접근하지 못하면 다른 기하의 성질을 찾아내서 적용시켜라라는 뜻인데 뭐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 특수각을 포함하고 있는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본다던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45도를 포함하고 있는 직각삼각형을 만들게 되면 뭐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고 있겠지만 얘네들 세 변 사이에 특수비가 성립하면서 다른 변들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돼. 그리고 걔네들을 이용해서 뭐 다른 도형이 뭐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아니면 직각삼각형이 된다, 아니면 정삼각형이 된다, 이딴 것들을 더 찾아자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렇게 푸는 게 원래 교과적인 아주 정상적인 얘기인데 내가 너희한테 여기서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덧붙이고 갈게. 사람은 알고 있으면 써먹을 때 참 많거든. 이중근호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되게 짧게 할 건데 왜 교과 과정도 아닌 걸 가르쳐 주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이거 정말 좀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좀 얘기할게. 나는 교과 과정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선생님들을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교과서 만든 분을 무시하거나 그러진 않아. 근데 답을 구하려 할 때 너희들이 검토를 하려 하는 상황이나 아니면은 뭐 답을 빨리 구하려 하는 상황들 중에 교과 과정을 좀 벗어나지만 즉 교과서에 지금 현재 실려 있지는 않지만 이런 방법을 알고 있으면 확인하기 굉장히 좋은 방법들이 있어. 대표적으로 코사인 제2법칙이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데 코사인 제2법칙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좀 강력한 기준식이야. 그래서 나한테 주어진 조건이 뭐니까 내가 뭘 구할 수 있어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데 그걸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상황이 나타나면 갑자기 못 구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우리 이 이중근호에 대한 걸 해결하고 나면 코사인 제2법칙으로 통해서 모든 변들을 다 구해낼 수 있는 상태가 되니까 우리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갑시다. 별거 아니야. 루트 P 더하기 루트 Q는 되게 간단하니까 그냥 잘 봐. 얘들아, 얘 제곱하면 어떻게 되니? 얘 제곱하면 어떻게 되니? 루트 P 더하기 루트 Q를 제곱하면 그렇지. P 나올 것이고 Q 나올 것이고 이 루트 PQ 나오겠지? P 플러스 Q 더하기 2 루트 PQ가 나올 것인데 오케이? 선생님이 지금 뭐 하면이라고 그랬어? 제곱하면이라고 했잖아. 근데 나 지금 제곱 안 했으니까 루트 씌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오케이. 자, 그럼 아가들아, 우변에서 좌변으로 오는 것을 우리는 이중 근호를 푼다라고 얘기한다. 우변에서 좌변으로 오는 것을 우리는 이중 근호를 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떠한 것들이 약속이 되어 있어야 하냐면, 자, 루트 안에 루트가 존재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게 당연히 이중 근호일 테니까. 그리고 그 루트 아래는 2가 반드시 있어야 돼. 이해하시겠어?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숫자는 어떤 두 수의 합이고 이중근호 안에 있는 숫자는 어떤 두 수의 곱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니? 자, 그럼 봐봐. 이라는 숫자가 있다고 치자. 자,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이중근호를 풀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풀면 된다고. 내가 현재 여기 있는 이 숫자를 봤더니 4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두 수의 합이고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두 수의 곱이란 말이야. 그러면 P 플러스 Q가 4가 되고 PQ가 3이 되는 두 숫자를 찾으시면 그만이야. 이건 되게 뭐 간단하게 3하고 1이라는 거 느껴지시지? 따라서 얘는 어떻게 풀리게 됩니까? 그러시면 루트 P 플러스 루트 Q로 풀릴 테니까 루트 3 플러스 루트 1로 풀리겠다는 뜻이야. 이해하셨어?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지울게. 자, 똑같은 상황인데 선생님 모습만 조금 바꿔봤어. 그리고 너희들한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중근호로서 풀어갈 수 있는 상황은 그리 자주 나타나는 상황은 아닐 거야. 왜냐면 교과 과정이 없기 때문에 굳이 이중근호로 풀어야 될 문제들을 너희한테 출제할 이유가 전혀 없어. 뭔 말인지 아시겠어? 다만 너희들이 그때 또 생각해야 될 건 좀 이따 차후에 또 알려드릴 거고, 지금은 현재 이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답을 한번 내보시라는 뜻이야.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시면 이중근호 풀 때 제일 중요한 핵심은 첫 번째, 이중근호가 보여야 한다가 첫 번째야. 두 번째는 안에 있는 루트에 반드시 누가 있어야 한다고? 2가 있어야 한다고. 여기까지 되니? 뭐 없으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시면 없으면 빼와야 돼. 오케이? 자, 그래서 현재 여기 있는 이 식은 4 더하기 안에서 4 기어 나오니까 2루트 3으로 바뀔 것이고, 그래서 아까 전과 동일.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세 번째는 자, 이러한 상황도 있을 수 있지. 자, 아까 전과 차이점이 뭡니까? 라고 하시면 역시 이중근호는 보였는데 그 이중근호 안에서 내가 지금 2를 묶어낼 힘이 없지. 3밖에 없으니까. 오케이? 이런 상황에서 이중근호 역시 못 풀 거 아니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시면 이 식을 가상으로 분수식으로 바꿔. 그래서 분모 분자에 2를 곱해버리게 되면 자, 식이 이렇게 변형이 될 것이고, 우리가 이미 무리식에서 배웠던 성질에 의하여 루트는 분모 분자로 쪼개어도 괜찮거든. 됐어? 자, 그러면 아가들아 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분모는 루트 2가 있을 것이고 분자에 있는 루트 4 플러스 2 루트 3은 우리 아까 전에 루트 3 더하기 1이다 라고 하였기 때문에 오케이? 여기 있는 걸 유리화하면서 끝나게 된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 얘도 그렇게 풀면 되겠네요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봤더니 재밌는 게 이놈은 쟤하고 조금 다르지. 어디가 다르니? 그치, 여기가 마이너스야. 오케이? 그럼 저기가 마이너스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걸 알기 위해서 우리 하나 더 하자. 그리고 아마 학기 시작되면 선생님이 이중근호 얘기 싹 또 빼버릴 거야. 왜냐면 이건 지금 방학이니까 할 수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교과과정 밖에 있는 거 선생님이 굳이 너희한테 학기 중에 그 없는 시간 쪼개가면서 가르쳐줄 이유가 전혀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 등장했을 때 지금 잘 정리해놔야 너네가 이런 말에 동감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수학은 약간 좀 허세에 대한 과목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수학은 약간 허세라는 게 있어. 내가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그 감정. 야, 너네 지금 그런 표정 지으면 내가 되게 짠해지잖아. 우리 민서 또 나라이를 백성 같은 표정 짓고 있어. 수학은 하다 보면 약간 좀 뭐랄까 잘난 체하는 맛이 있어, 진짜. 그래서 혹시라도 너희가 문제를 풀고 있다, 학교에서 문제를 풀고 있다가 애들이 막 여기서 끙끙대고 있으면 야, 이중근호 모르니?
자 갑시다. 애들 표정이 뭐라는 거야? 뭐 이런 표정이어서. 자 루트 p 마이너스 루트 q가 있다라고 합시다. 역시 아까 전과 똑같은 아이디어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얘를 제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자 당연히 p 나올 것이고요, 당연히 q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곱해서 2배의 값이 나올 거니까 이 루트 pq가 마이너스를 붙겠죠. 뭐 하면? 제곱하면요. 제곱 안 했으니까 루트 씌울 겁니다. 근데 조심하실 게 하나 있어요. 여기 잠깐 보세요. 너희 선배들한테 이것 때문에 참 많이 울었었는데, 얘들아 루트 a가 양수야 음수야? 루트 a가 양수니 음수니? 어이구 우리 상무 많이 들었네. 루트 a는 때려 죽여도 양수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라고 하시면, 선생님 a가 뭔지 모르니까 얘가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지 않아요? 라고 생각할 수 계실 것 같은데, 만약에 a가 양수면 당연히 양수가 되고요, a가 음수면 허수가 되지 음수가 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생각해봐. 루트 마이너스 3 얼마야? 그럼 허수야 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따라서 얘는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야. 이 말 아시겠니? 절대 0보다 작은 숫자 안 나온다고. 근데 생각, 얘들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안에 있는 걸 퉁쳐서, 보라색 안에 있는, 보라색 루트 안에 있는 걸 퉁쳐서 a라고 생각하시면, 오른쪽 우변값이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좌변의 결과는 루트 p가 더 크면은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니까 양수일 텐데, 만약에 루트 q가 더 커버리면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니까 음수 돼 버리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근데 오른쪽 우변은 무조건 양수인데 여기는 음수가 될 수도 있고 양수가 될 수 있으면 같아질 수 없잖아. 그래서 어떠한 약속이 하나 돼 있는 거냐면, 현재 이러한 상태에서 덧셈일 때는 어차피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상관없는데, 뺄셈일 경우에는 반드시 p가 q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큰 수를 앞에 쓰고 작은 수를 뒤에다 쓴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어?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아까 전에 봤었던 그 그지 같은 숫자 잠깐 좀 확인해 볼 건데, 아까 얼마였었지? 선생님 순간 맞는 거였어. 얼마? 28 58 아이고 58, 그 다음에 21 루트 2. 참 거지 같은 숫자도 갖다 썼네요. 만약에 내가 이런 걸 갖다 풀어야 한다라고 한 상황이 발생되면 당연히 이 앞에 2만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2만 남겨 넣을 건데, 넣으려고 봤더니 21이라는 숫자는 그지같이 2를 안 갖고 있어. 367만 갖고 있어. 그죠? 그래서 2를 만들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 2를 또 곱해줘야겠죠. 그럼 이 식은 루트, 자 분모에는 2가 있을 거고요, 분자에는 116 마이너스 그 다음에 2는 남기고 21은 집어넣읍시다. 그럼 2 곱하기 21의 제곱 이렇게 들어오겠네요. 딱 봤을 때 이건 못 풉니다 지금. 아무리 내가 머리가 좋아도. 머리도 안 좋은 데다가. 그러면 얘는 뭘 의미합니까? 라고 했을 때 분자의 상태가 현재 이중근호 상태니까 우린 무엇을 생각할 수 있으냐면, 116은 어떤 두 숫자의 뭐일 것이다? 합일 것이다. 오케이? 그러면 이 안에 있는 21의 제곱 곱하기 1은 뭐일 것이다? 어떤 두 숫자의 곱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한다고. 아시겠어? 한 번만 살짝 도전해보고 안 되면 그냥 바로 발 뺄게. 21의 제곱이니까 21, 21 일단 두 개씩 있을 거고, 하나가 딴 데 갖다 곱해지겠지? 그럼 42하고 21을 아무리 더해도 이 새끼는 안 나와요. 그죠? 그럼 사실 이 다음에 우리가 하는 행동은 3 갖다 살짝 빼보고 옆쪽으로 넣어보고 뭐 어디 해볼 거 할 거야. 해볼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그럴 시간은 없으니까 우리 포기합시다 그냥. 아시겠죠? 어차피 이런 문제는 안 나올 테니까. 이해하시겠어요? 됩니까? 또 지우개 하나도 없어? 자, 너희들 교재에 있는 문제 하나 좀 풀고 넘어갑시다. 7번 문제 보세요. 삼각형 ABC에서 자 스몰 a가 2고 스몰 b가 3이고 각 C가 120도일 때라고 했어. 그럼 삼각형 아무거나 하나 그려놓고, 자 스몰 a가 2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보이시는 이변의 길이가 2다라고 쓰시면 될 것이고, 스몰 b가 3이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3이다라고 쓰시면 되겠지. 자 그리고 각 C가 120도다라고 했으니까 120도처럼 보이네요. 여기가 120도가 될 겁니다.
물론 생김새도 중요하지만 코사인 제2법칙의 장점은요. 걔네들 위치만 파악하면 바로 공식을 적용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 상황에서 뭐 구해달라고 그러냐면 얘 구해달래요. 구할 수 있는 자신감이 무럭무럭 커가시죠.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시면 x 제곱은 나머지 두 배는 제곱의 합이니까 4 더하기 9 마이너스 2배의 2 곱하기 3이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코사인 120도 값을 바로 곱하시면 되는데 머릿속에서 4분원 그리신 다음에 120도가 가르치는 점의 x좌표 일건에 보시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까지 되셨습니까? 됐습니다. 오케이. 자, 계산해 보시면 4 더하기 9일 거고요. 약분되고 플러스로 바뀔 테니까 6 더하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얼마? 19일 거고. 자, 이거 실제로 정말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 코사인 제2법칙 익숙하지 않았을 때 답을 그냥 이렇게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 실제로 서술 문제에서 뭔 말인지 알겠지? 따라서 x값 뭐라고 쓰셔야 돼? 그렇지, 루트 19 이렇게 쓰셔야 하는 거. 이거 조심해. 아시겠죠? 구하고 난 다음에 신난다고 확 갖다 쓰시면 안 돼요. 자, 세 번째. 이제 우리 코사인 제2법칙 가지고 좀 놉시다. 우리 사인 법칙의 변형이라는 것도 존재했었죠. 사인 법칙의 변형은 뭐였었습니까? 기억나니?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스몰 a 대 스몰 b 대 스몰 c다. 즉 각 A, B, C의 사인 값들의 B는 변 A, B, C의 B와 동일하다. 기억나죠? 오케이? 그럼 코사인의 법칙의 변형은 뭡니까? 라고 하시면 우리 다시 한번 코사인의 법칙부터 써볼게.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배의 BC, 그 다음에 코사인 대응각 라지 A 이거잖아. 그리고 얘를 찬찬히 뜯어보기 시작했더니 재밌는 게 하나 보였어. 그게 뭐냐면 A 변이야, B 변이고 C 변이야, B 변이고 C 변이야. 그럼 얘네들은 다 변이야. 유일하게 이 중에서 각도가 누구만 있냐면 라지 A만 각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라지 A 값을 갖고 있는 것만 한쪽 뼈로 보고 나머지를 다 넘겼단다. 그럼 얘 넘어가시고 얘 넘어오시게 되니까 좌변의 값은 2BC 코사인 A가 될 것인데 2BC로 나눠버리게 되면 좌변의 값은 코사인 A만 남게 될 것이고 우변의 값은 분모에 2BC가 생길 것이며 분자의 값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라고 정리할 수 있게 돼. 역시 또 해석해 보시면 이런 뜻이야. 내가 여기 있는 이 값이 주어진 조건이라고 하신다면 나한테 뭐가 주어졌어? 라고 물어보시면 세 변이 주어졌지. 오케이? 좌변의 값을 내가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뭘 구할 수 있어? 라고 하시면 각의 코사인 값인데, 오케이? 아가들아, 어차피 각의 코사인 값의 결과들은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것과 눈치챌 수 없는 걸로 구분할 수 있어. 선생님이 예전부터 너한테 뭐라고 말씀드리고 왔냐면 삼각함 결과들은 특수비의 결과들을 눈여겨두셔라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예를 들어서 사인의 결과들 중 가능한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하시면 2분의 1 가능하지, 2분의 루트 3 가능하지.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너희가 삼각함수의 결과들 중에서 특수각의 결과들은 눈이 익혀져 있어야 돼. 그러면 그 외적인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시면 그냥 그 자체를 각으로 인지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왜요? 라고 하시면 그 얘기는 조금 나중에 나와. 근데 일단 우리는 세 변의 길이를 주게 되면 하나의 각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라는 사실로 이 식을 인지하시기 바라요. 아시겠어? 오케이. 자, 그럼 이것도 연습 좀 해볼 건데, 자, 이렇게 주어져 있는 삼각형의 세 변이 있었다 합시다. 자,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게 되면 나는 뭘 구할 수 있다? 각을 하나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 오케이? 근데 때마침 내가 필요한 각이 예를 들어서 여기라고 합시다. 그리고 난 그 각도를 x라고 두려고. 자, 처음에는 너희들한테 눈에 좀 익기 위해서 선생님이 좀 이렇게 얘기할게. 아까 전에 우리가 코사인 제2법칙 적용시키면서 요거 눈여겨보시라고 했는데 여기 보이시는 각도와 대응변이 어디였었냐면 얘였잖아.
오케이? 그러면 얘하고 얘는 쌍이 지어져 있는데 사실상 BC는 이 변을 제외한 나머지 두 변이라고 그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곱셈이나 덧셈식은 어차피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얘네들 자리 바뀐다고 식이 달라지진 않지. 이해하셨어? 그럼 내가 이 각을 구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제일 눈여겨봐야 될 놈은 당연히 맞은편에 있는 4야. 이해하셨어? 자, 그러면 간다. 코사인 x는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시면 내가 눈여겨놨던 건 딱 한 번만 써먹을 거야. 나머지 것들 갖다 쓰는데 분모에 2 있고 BC가 등장했는데 BC는 아무거나 먼저 그냥 갖다 쓰면 돼. 그래서 2 곱하기 3이라고 쓰시면 되고, 분모에 갖다 쓴 순서대로 그냥 분자에 갖다 제곱해서 더해줘버려. 그러면 2 제곱하니까 4고 3 제곱하니까 9고 마이너스 한 번 빠지는 게 이어놈의 대응변 16인 거야. 이해하셨어? 자, 그럼 요거 정리 좀 하셨더니 여기가 13이 나올 것이고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3 나올 것이고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 결과일 것이다. 이해하시겠니? 됐어. 자, 그럼 아까도 요거 좀 느껴.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첫 번째는 이런 뜻이야. 너희 여태까지 삼각함수 그래도 나름 오랫동안 해왔는데 3주 가까이 해왔는데 3주 가까이 해오면서 코사인이나 사인이나 탄젠트의 결과가 4분의 1이 나오는 거 본 적 있어? 없어. 그러면 현재 첫 번째 의미는 x는 특수각이 아니야. 두 번째, 코사인하고 사인은 굉장히 큰 차이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데, 사인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인 그래프는 요렇게 생겼어. 선생님 정말 막 그렸는데 요렇게 생겼다는 걸 다시 한번 뜯어보시면 0이라고 하는 값에서 시작해서 파이라고 하는 값까지 항상 양수의 값이 나오는 게 사인이야. 그에 반해서 코사인은 1에서 시작해서 요렇게 생겼어. 오케이? 그럼 아가도 잘 볼래? 가운데가 얼마야? 2분의 파이잖아. 90도라고. 즉 코사인의 결과의 특징은 0에서부터 2분의 파이 사이 값에선 양수가 나오고 2분의 파이서부터 파이 사이 값에서는 음수가 나와. 즉 각도가 예각이냐 둔각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가 나눠져. 그러면 너희가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왔어 라는 상태에서 첫 번째 느끼는 것은 아 x는 특수각이 아니구나 라는 걸 첫 번째 느낄 것이고, 두 번째는 x라고 하는 각도는 무슨 각이구나? 둔각이구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코사인 법칙이 정말 자주 이용되는 이유가, 사인 법칙 같은 경우 우리가 귀찮게 한 번 더 확인해 줘야 되는데 코사인 법칙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로 얘가 예각인지 둔각인지까지 한 방에 너희들한테 정보를 준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졸려 죽겠지라. 한 문제만 더 풀고 쉴게요. 미안해요. 두 문제예요. 아닌가요? 한 문제만 더 풀고 쉴게요. 한 문제만. 딱 한 문제만. 11번. 애들 이제 표정이 슬슬 야 지겹다 라는 표정이어서 한 문제만 풀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아 11번이 아니라 9번이네요. 제가 왜 또 11번이라고 했죠? 내가 쉬고 싶은가 본데? 9번이네요. 자, 삼각형 ABC에서 자, 스몰 a와 스몰 b와 스몰 c에 대한 값을 얘기해 줬네. 스몰 a를 여기를 라지 a, 여기를 라지 b, 라지 c라고 했을 때, 그리고 아가들 정말 별거 아닌 건데 이런 것들 조심해. 그러니까 선생님이 계속 이름 붙여주고 있잖아. 그리고 그 맞은편의 대응편의 길이도 계속 이름도 계속 얘기해주고 있잖아. 그런 자잘한 것들 따라하면서 수학은 느는 거야. 뭐 말인지 알겠지? 자, 스몰 a는 어디 의미합니까? 그럼 당연히 여기 의미하겠지. 여기 얼마야? 루트 2라고 줬어. 스몰 b는 얼마다? 루트 6이라고 줬단다. 그리고 스몰 c는 얼마? 2루트 2라고 주신 거야. 즉 삼각형의 세 변을 말해준 거야. 나한테 주어진 조건이 삼각형의 세 변이었을 때 난 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시면 각을 구할 수 있다고. 문제에서 요구한 값을 어디 구해달라고 했냐면 라지 a의 값 이 각을 구해달라고 했어. 여기까지 됐시요? 자, 그럼 갑시다. 코사인 x는 자, 분모에 2 갖다 일단 쓰시고, 나머지 두 변인데 나머지 두 변의 의미는 x가 바라보고 있는 각 변이 아닌 놈이야. 오케이? 따라서 얘네들 각각 곱해 주시면 2 루트 2 하나 들어올 것이고 루트 6 하나 들어오시겠죠.
분자의 값은요, 얘네들 각각을 제곱해서 더해달라라고 하는 거니까 얘 제곱하시면 8일 것이고 얘 제곱하시면 6이겠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x가 바라보고 있는 대응변의 제곱값을 빼니까 2 빼주시면 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정리해보시면 와타시와 4 여기 2 하나 더 나올 거니까 8 루트 3인가요? 분모는? 오케이. 분자는 소데스카 12요.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자, 4로 약분하시면 여기 2 남을 거고요. 4로 약분하시면 여기 얼마 남습니까? 3 남나요? 그래서 2 루트 3분의 3인데 루트 3분의 3은 약분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분자에 뭐만 남겠어? 루트 3만 남겠네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2분의 루트 3이라고 하는 결과는 보면서 느끼셔야 돼. 코사인의 결과가 양수나왔기 때문에 얘는 일단 예각이었을 거다. 첫 번째. 두 번째, 2 루트 3은 특수각의 결과다. 무슨 각? 그렇죠. 옆으로 길쭉한 거니까 30도 혹은 6분의 파이 이렇게 읽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됐습니까? 예, 잠깐 쉬었다가 뒤에 있는 문제 좀 봅시다.